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두 기관에 대한 개혁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하나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검찰이죠. 조금 전에 무슨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하네요. 강금실 전 법무장관. 네. 또 나름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이제 아마 본인이랑 통화까지 된 걸로 봐서 이 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보다는 확실히 돋보이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왜요? 본인이 제가 어저께 추임새. 통화를 해서 조배수 의원은 뭐 하시죠? 조배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잘하고 계시죠. 그 세 분이 비슷한 시기예요. 활약했던 그런가요? 여섯 네. 번 네, 맞습니다. 아무튼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했다고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선대위 이제 선대위 안 발표할 때 뭐 인사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경제부처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재정 컨트롤할 때 거의 왕노릇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이거 된다 안 된다 막 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뺏어와서 이거를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기획 예산 파트, 재정 파트 분리하고 예산 짜는 거는 국무총리 산하 혹은 대통령실 산하의 예산처에서 좀 키를 쥐고 짜게 하는 그런 개혁 방안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입니다. 근데 물론 반발도 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러면 가뜩이나 대통령 권한이 많은데 국가 열쇠까지 다 대통령실 주자는 거냐?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 뭐 재정 파탄 이런 거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런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경론이 오갈 것 같아서. 저는 예를 들어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예. 만약에 조치를 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둘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노릇이란 표현 자체가 되게 희한한데 이미 대통령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굴러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할 생각 이전에 부처가 어떤 역할을 부처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왕노릇이라고 표현하는 이 프레임부터가 문제이고 저는 아마 박 위원장님 그 얘기를 아마 하셨을 텐데 어차피 다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하게 된다 나중에 가면 물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결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일단 갖고 오면 거기서 대통령이 의견을 넣어서 이건 고치고 이건 좀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과 아예 그 덩어리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다 만드는 이건 다르죠. 그건 다릅니다. 그것은. 더 너무 강해질 것이다. 너무 강해질 대통령이. 것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실이란 거는 참모 조직이지 집행부처가 아니거든요. 제가 원칙과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계 3대 혁명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이게 전부 다요. 선출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 예산의 편성권을 주자라는 혁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즉 그게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세금을 걷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선출된 대의기관이 갖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선출된 대의기관은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두 사람입니다. 사실은 국회가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제도적 원칙입니다. 현실로 와볼 거야.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허접하잖아. 맨날 민원청탁 들고 와가지고 예산 안 하는데 내 동네 거 넣어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국회 못 주는 거야. 폄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폄훼할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개선을 시킬 생각을 그러니까 하셔야죠. 이제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제 제도화된 관료들한테 준 거야. 근데 관료들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기관이 누구냐? 대통령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대의민주 기관이죠. 이게 미국이 그렇게 해요. 미국 예산처를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셨죠. 윤석열 때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제도하고 사람이랑 현실인 거야. 제도는 대통령이라든가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이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맞는데 사람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준 떨어져가지고 김건희한테 뭐 깎아산물하고 돈 줄 거 같고 이런 거야 느낌이.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반대로 그럼 정권 사범에다가 각종 지금 경제 게이트로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다 주무르면 맞습니까? 경제 게이트가 아예 없습니다. 아니 대장동 백현동에다 돈 문제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돈 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검찰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시고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재판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아직 재판 진행 중이죠. 아직 모르죠.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혐의부터 받은 것 자체가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이 기소하면 뭐든지 다 잡아내서 패가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이 권한까지 가져가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 맞아요. 가는 게 되면 그 다음 대통령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통령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잘 모르겠고 다음 대통령이 되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뺐어야 돼. 그럼 여기서 그럼 뺐어요. 소장님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원칙으로는 국회로 갖고 가는 게 맞아. 국회로 갖고 가는 게 맞고 정말 예산 편성권은 국회로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회 수준 때문에 아니 나 저 소장님 좀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 강찬원님 화이팅 맞네. 아니 잠깐 민주당 잠깐만 지금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는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는 민주당들은 훌륭한 정권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저는 논의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야. 우리 탈핵 안 되잖아.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는 예산권이 우리 대통령실에 감옥 안 가고. 민주당 아닌 당이 잡을 때는 예산권이 다시 옳지 않아요. 기재부에. 아니 그 말이 맞고 네. 그 말이 맞아요.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 하는 말이 맞고 사랑합니다. 네. 박진영 평론가 말도 맞는데 사랑하네. 사랑하네. 영상심은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런 종류의 뭐 이렇게 욕망 뭐 이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사실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막고 다른 맞아요. 정책이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권은 5년이고 이제 기재부라는 조직은 연속성이 있게 그러니까요. 굴러가는 네. 측면도 있고 물론 사실 지금도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해서 근데 지금의 하고, 기재부는 네. 좀 잘못한 건 물론 맞지. 뭐 가르텔이 없다고 할 수 연속성이 없죠.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지. 그거 자체가 한국의 관료 독점 정권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죠. 뭐 경제부 우리나라 총리도 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정당이 주인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관료들이 대한민국 마음대로 아닌 것 같은데 주물러요. 제가 보니까는 거대 의석을 가진 당이면 상당히 모든 걸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대 의석이 적어도 집행권이 없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 하나도 대신에 그 못해요. 조직의 장을 지금 30명을 줄타내가 얼마든지 하고 저 기능을 상당 부분 마비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강한 힘을 갖고 강하죠. 있는 건 네, 맞죠? 그건 계속 맞죠. 돈이죠. 돈을 갖고 돈을 있어요. 갖고 있어요. 어딘지 굽신거려요. 모든 부처가 굽신거리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네. 아니 그래서 정말 그 사실 조직을 이재명 후보가 비대하게 고쳐야 돼. 만들면 안 해남부도 돼. 없애야 돼. 그걸 해결해야 돼. 아예 그냥 대통령이 다 하지 그냥. 네. 대통령이 그냥 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대통령제의 원래 와, 원칙이에요. 아이 지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황제를 소리고 차라리 그- 황제로 가시죠. 너무 네.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